안녕하십니까. 여론 고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여론의 모든 거 궁금한 거 있으실 때는 시원하게 콸콸콸콸콸 해소해드리는 바로 그 명품 유튜브 방송입니다. 자, 우리 근데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께서도 제일 궁금한 건 우리가 데이트를 또 하는 사람들이니까 내년 총선은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 궁금하실 텐데, 홍 기자님,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지율 추이와 이게 총선에 대한 구도, 그러니까 총선이 정권 안정이냐, 정권 평가냐, 심판이냐, 이거랑 상당히 비슷하다. 특히 K-스탯 리서치 존 회사죠. 네, 비롯해서 이 MBS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그런 근거가 된다는데 어떤 설명입니까? 이게 MBS 주사를 보면은 이번 주에 이제 윤 대통령 지지율이 33에서 37%로 올랐어요. 올랐네요. 네, 올랐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MBS 주사가 격주를 조사하면서 항상 물어보는 게 내년 총선은 정부 여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른바 총선 인식에 대한 조사를 이게 근거가 되겠네요. 하죠. 그러니까 정권 안정이냐, 정권 심판이냐 이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2주 만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33에서 37로 올라갔고, 그리고 부정평가는 59에서 54로 떨어졌어요. 54로요? 예. 네. 이제 그런데 이 총선에 대한 인식은 그 정부 지원론이 42대 45로 올라갔어요. 네. 윤 대통령 지지율 오르듯이.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더니 정권 안정,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이 총선 구도 여론이 또 올라가네요. 그리고 정부 여당 견제로는 48에서 40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순위가 바뀌었어요. 2주일 만에.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제 정부 지원이 정부 견제보다 더 높아졌단 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총선 인식 때문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보기보다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총선 인식도 이게 바뀌더라. 그렇네요. 이런 해석이 정확하겠죠. 예,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나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내년 총선 승부를 가르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시 이 선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그래 보인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난 2000년 이후 총선이 6번 있었는데 6번 다 그랬던 것 아니에요. 쭉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2000년도 예를 들어서 그때는 DJ 대통령 지지율이 48%였어요. 내가 국정 진영을 좀 잘하고 있는데. 근데 졌어요. 새천년 민주당이 졌어요. 그리고 MB 때, MB 때는 2번의 총선이 있었죠. 2004년도에도 그렇습니다. 2008년에 있었고요. 2008년도 있었고, 2012년에 있었고요. 2008년에 있었고, 2012년에 있었고. 네. 근데 2번 다 이겼어요. 그러네요. 2번 다 이겼는데 2번 다 MB 지지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어요. 한 20%대, 30%대였던. 근데 그거를 보면 2008년 총선 때는 MB 지지율이 높았었죠. 네. 아니 높았어도 네. 40%를 넘지 못했다고요. 40%. 그렇습니까? 네, 40%를 넘지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2016년 총선 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9%였는데 한나라당이 한석 차이로 졌다. 122석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 총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9%였는데 180석이죠. 예, 굉장히 압승을 했죠. 예. 최근 선거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미친 영향이 좀 컸다. 이렇게 봤을 때는 내년 선거도 그런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올라간 이유, MBS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홍 기자님? 글쎄요, 약간 홍범도 장군 흉상을 비롯한 이념 전쟁. 아니, 이 시기 논란이 이념 전쟁과 역전 논쟁도 있었는데 좀 가라앉았죠. 또 이재명 대표 단식도 있었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더 올라갔습니다.
단식은 뭐 여야 지지율에 전혀 제가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전혀 영향을 못 미친 사안이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는 가장 뉴스가 됐던 게 이제 김만배발 가짜 뉴스. 김만배발 가짜 뉴스가 가장 그 영향을 컸고. 예예. 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영향이 더 커지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통계조작 논란. 뭐 이런 것들. 통계조작 논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어떤 의미인지. 뭘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의미가 뭐? 통계도 전문가시니까 이게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문제가 되는 건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아니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한 나라의 기준이 되는 통계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매달 내지는 두어 달 사이에 이제 항상 그 파월 연준 회장이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FOMC 그거 할 때 뭘 기준으로 삼아요? 뭐 소비자 물가 지수나 뭐 등등 지표를 물가 지수나 실업 지수나 뭐 수출 고용 지표나 이거를 지표를 보고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지표를 보고 뭐 0.25% 올리냐 뭐 동결하냐 뭐 이거 할 때 전 세계 경제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렇네요. 뭘 보고 결정해요? 통계 지표 보고 결정하잖아요. 근데 통계 지표가 엉터리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경제 살림이나 뭐 국가 방향이 뭐가 돼요? 이게 그럼 말하자면 홍 기자님 거의 성적 조작이나 다름없는 겁니까? 성적 조작보다 더 심하죠. 성적 조작이야 뭐 한 사람 성적 조작하는 거지만 이거는 국가 전체 5천만 6천만의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무슨 성적 조작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면 심각한 거네요. 심각한 거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서 통계 조작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든 경제 관련된 통계 지표, 성난 민심이 대통령 지지층으로 결집이 됐고 또 지난 대선 때의 김만배 신앙님 이 허위 인터뷰 논란이 결국 대선 때 윤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이 결집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뭐 그게 다이렉트로 결집했다라기보다 어쨌든 그런 이슈가 뭐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는 거죠. 최근 거는. 그렇다면 홍 기자님 앞으로의 추세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총선 구도가 또 내년 이제 이 총선의 결과와도 연결될 텐데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은 좀 국민의힘이 조금 더 유리한 국면으로 갈 거냐, 민주당이 좀 반전의 기회는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7개월 남았어요. 7개월 남았으면 지금 우리가 매주 얘기하면서도 이슈가 매주 바뀌는데 그럼 7개월 남았으면 그 개월수로 따지면 28주가 남아요. 28번 바뀌어도 더 바뀌어요. 그건 지금 전망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걸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요. 제가 뭐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총선 근거가 그래도 대통령의 임기 중에 치러지는 이제 선거이기 때문에 야권에 유리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전에 MBS 여론조사를 설명해 주신 거 보면은 야권에 별로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이유가 빚어진 현상은 뭘까요? 야권에 유리하지 않다. 뭐가 총선을 우리가 물어볼 때 내년 총선 구도를 물어볼 때 보통 야권이 유리한 결과들이 이전에도 보면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별로 뭐 야권이 유리하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경우가 요즘도 뭐 갤럽 조사나 일부 조사에서는 그 정권 시판론이 높긴 하죠.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견제론이 뭐가 왜 그래요? 그리고 MBC 조사가 차이 나는 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럼 제가 MBC 조사나 갤럽 조사의 담당자가 아니니까 제가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죠. 각자의 담당자는 서로 자기 거가 맞다고 얘기할 거고, 저는 각자의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질 못하기 때문에 뭐가 맞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자, 아닌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저널리즘 분석 전문대 기자 홍영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